정윤희는 황기찬을 찾아가 전 직원 앞에서 따귀를 날렸다. 정윤희의 정체를 알게 된 황기찬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정윤희의 삶은 고통과 비극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의 딸, 김도희는 황기찬의 손에 의해 끔찍한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정윤희의 가슴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황기찬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증거를 조작하며 모든 죄를 최자영에게 뒤집어 씌웠다. 정윤희는 이 모든 진실을 아들 김도윤을 통해 알게 되었다. 도윤은 도희의 오빠이자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는 YL그룹에 입사해 황기찬의 죄를 밝혀내려는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도윤은 끈질기게 증거를 모았고 마침내 황기찬이 도희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증명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러나 황기찬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도윤이 도희의 오빠라는 사실을 알아챘고 공포에 휩싸였다.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 두려운 그는 도윤을 제거하기 위해 음험한 계략을 꾸몄다. 황기찬은 YL그룹의 한 여직원을 매수해 도윤이 자신을 성희롱했다는 거짓 고발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도윤은 한순간에 회사 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그의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정윤희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딸을 잃은 고통도 모자라 이제 아들마저 황기찬의 악랄한 손아귀에 짓밟히고 있었다. 그녀의 두 자식, 도희와 도윤은 그녀의 전부였다. 그들을 위해 살아왔고 그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도 버텨왔다.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정윤희는 더는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YL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슬픔으로 이글거렸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소리는 마치 운명의 종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마침내 황기찬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이성은 무너졌다. 정윤희는 그의 앞으로 달려가 그의 옷깃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분노와 고통이 뒤섞인 외침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황기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영혼을 꿰뚫을 듯한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주변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복도로 몰려나왔다. 그들은 정윤희의 격앙된 모습과 그녀의 손에 붙잡힌 황기찬을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황기찬은 당황한 얼굴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강한 반응에 정윤희는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강재인과 김도윤이 나타났다. 도윤은 쓰러진 어머니를 보고 황급히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분노로 떨렸다. 황기찬은 도윤이 정윤희를 어머니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정윤희가 김도희의 어머니라는 사실, 그리고 도윤이 도희의 오빠라는 진실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공포에 휩싸였다. 자신의 죄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비밀이 이제 그의 코앞에서 폭발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상황을 모면하려는 본능에 사로잡혀 있었다. 정윤희는 도윤의 도움을 받아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황기찬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가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그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첫 번째 뺨은 도희의 억울한 죽음을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 뺨은 도윤이 겪은 부당한 모함을 대신해 날린 것이었다. 복도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이 충격적인 장면을 바라보았다. 황기찬은 뺨을 맞은 충격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정윤희는 더 이상 그를 바라볼 수 없었다. 그의 얼굴, 그 비겁하고 잔인한 눈빛을 한순간도 더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몸을 돌려 복도를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비장함과 결의로 가득했다. 황기찬은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은 굳게 다물어졌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강재인과 김도윤은 정윤희의 행동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제이는 정윤희의 단호한 모습에서 그녀의 깊은 고통과 강인함을 느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그녀를 따라 복도를 나섰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황기찬을 무너뜨리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다. 복도에 남은 직원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정윤희의 외침과 황기찬의 당황한 모습은 그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소란이 아니었다. YL그룹의 어두운 비밀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정윤희는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그녀는 도희를 위해, 도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싸울 것이다. 황기찬이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더라도 그녀는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 한편 황기찬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정윤희의 눈빛, 그녀의 외침, 그리고 그녀가 날린 두 번의 뺨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그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비서를 불러 급히 지시를 내렸다. 모든 증거를 은폐하고 정윤희와 도윤을 감시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정윤희의 분노는 이미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의 외침은 YL그룹의 복도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세상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폭풍은 황기찬의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것이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정윤희의 결심, 도윤의 복수, 그리고 제인의 조력. 이들은 함께 황기찬의 거짓을 파헤치고 도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낼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황기찬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이다. 과연 정윤희와 도윤은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 황기찬의 제국은 정말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이 싸움의 끝은 아직 멀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정윤희의 발걸음은 YL그룹 본사를 빠져나오며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의 눈물은 마르고 대신 불타는 결의가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딸 김도희의 억울한 죽음, 아들 김도윤의 부당한 모함.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황기찬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복수를 다짐한 전사가 되어 황기찬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황기찬은 쉽게 무너질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정윤희의 뺨에 맞은 따끔한 통증을 되새기며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했지만 아직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복, 홍 사장에게 연락했다. 모든 증거를 없애. CCTV, 문서, 심지어 그 단추까지. 그리고 김도윤과 정윤희의 행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시해.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들을 막아. 홍 사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회장님, 이미 언론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도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고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황기찬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늦지 않았어. 내가 이 제국을 쌓는데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쏟았는지 알아? 단추 하나 따위가 날 무너뜨릴 순 없어. 그의 외침은 사무실을 울렸지만 그의 내면은 점점 더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도희. 내가 왜 지금 다시 돌아온 거지? 그의 기억 속 도희가 숨을 거두던 그날 밤의 장면이 생생히 떠올랐다. 찢어진 셔츠, 바닥에 굴러떨어진 단추,
그리고 그녀의 차가운 손. 그는 그 모든 것을 잊으려 했지만 그 단추는 마치 저주처럼 그의 삶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한편 정윤희는 집으로 돌아와 도윤과 강재인과 마주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멈출 수 없어요. 황기찬이 저를 그렇게 모함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도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꺼냈다. 저도 준비했어요. 도희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복사본과 황기찬의 셔츠에서 나온 단추의 지문 감식 결과. 그리고 최자영이 황기찬의 지시로 죄를 뒤집어 쓴 증거도 확보했어요. 정윤희는 자료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게 도희를 되찾을 순 없겠지만 적어도 그 아이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겠지. 그들은 밤새 전략을 세웠다. 제인은 언론사와 접촉해 기자회견을 준비했고 도윤은 YL그룹 내부의 동조자를 설득해 추가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정윤희는 도희의 일기장을 꺼내 읽으며 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일기장 속 도희의 글은 그녀의 순수함과 꿈으로 가득했다. 엄마, 내가 커서 꼭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정윤희는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다. 도희야, 엄마가 내 꿈을 지켜줄게. 그러나 황기찬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정윤희와 도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그들을 완전히 무력화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비밀리에 최자영을 소환했다. 최자영은 과거 황기찬의 지시로 도희 사건의 죄를 뒤집어 쓴 인물이었다. 그녀는 감옥에서 풀려난 후 은둔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황기찬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영, 내가 다시 한번 나를 위해 나서야겠어. 김도윤과 정윤희가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 그들을 막아야 해. 자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모든 게 드러나고 있는데. 황기찬은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던졌다. 돈은 충분히 줄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새 삶도 보장하지. 단, 이번엔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자영은 봉투를 바라보며 갈등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황기찬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YL그룹 내부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다. 최자영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도윤이 자신을 협박하고 도희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고 일부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도윤은 다시 한번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SNS에서는 그의 이름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고 YL그룹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를 향한 신뢰가 무너졌다. 정윤희는 이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그녀는 도윤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었다. 도윤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거지? 도윤은 어머니를 위로하며 이를 악물었다. 어머니, 이건 황기찬의 또 다른 계략이에요. 하지만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강재인은 이 상황을 냉정히 분석했다. 그녀는 최자영의 기자회견이 황기찬의 조작임을 직감하고 자영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제인은 자영이 황기찬과 비밀리에 만난 CCTV 영상을 입수했고 그들의 거래를 증명할 음성 파일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선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했다. 그 시각, 황기찬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미소를 지었다. 김도윤, 정윤희.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게임의 승자는 나야. 하지만 그의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의 비서가 다급히 뛰어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정윤희가 방송국에 출연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황기찬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방송국. 지금 당장 그걸 막아. 정윤희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도희의 일기장과 도윤이 모은 증거를 들고 전국적으로 생중계되는 방송국 스튜디오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떨림 없이 강렬했다. 카메라가 그녀를 비추는 순간 그녀는 전 국민을 향해 말했다. 제 딸, 김도희는 YL그룹의 황기찬 회장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제 딸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들 김도윤마저 모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 단추, 그녀는 도희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커프스 단추를 카메라 앞에 들어 올렸다. 이 단추가 황기찬의 죄를 증명합니다. 방송은 순식간에 전국을 뒤흔들었다. SNS는 샵사인 도희를 위한 정의 해시태그로 도배되었고 YL그룹 본사 앞에는 시민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황기찬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장면을 TV로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그의 제국은 이제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방송이 끝난 직후 강재인이 최자영을 찾아갔다. 재인은 자영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자영 씨,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세요. 황기찬은 당신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당신도 그의 희생자라는 걸 알아요. 자영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다 말할게요. 며칠 뒤 최자영은 검찰에 자진 출두해 황기찬의 모든 범죄를 폭로했다. 그녀의 증언은 황기찬의 비자금, 증거 조작, 그리고 도희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밝혔다. 검찰은 즉시 황기찬을 소환했고 그의 사무실은 압수수색당했다. YL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주주들은 황기찬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다. 정윤희와 도윤은 마침내 도희의 무덤 앞에 섰다. 정윤희는 딸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도희야, 이제 편히 쉴 수 있어? 엄마가 약속 지켰어. 도윤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들이 잃은 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은 충격적인 반전을 예고했다. 황기찬이 검찰로 끌려가는 순간 그의 비서는 몰래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추를 꺼낼 때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게 웃으며 답했다. 좋아.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야. 도대체 두 번째 단추란 무엇인가? 황기찬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음모의 시작이었을까? 정윤희와 도윤은 이 새로운 위협을 감지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큰 폭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